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트럼프 방한 10일 남았다. 미국 백지수표 한국은 분할 투자 사이 접점 찾나? 백지수표인데 분할 투자라. 직접 투자 규모, 상업적 합리성 등 쟁점 두고 여전히 견해차가 확인됐다 이거지 뭐. 한국 무제한 수합 이거는 우짜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무슨 주장을 갖다가 사실상 양보했다 뭐 있다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참 깝깝하네 진짜. 김용범이는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쟁점 실질 진전이 있었다 또 입 털고 있죠. 또 입 털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안 된다고 그래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구라를 팔고 앉아가지고 하여간 이제 10일 남았죠. 이 윤철이 이것도 맨날 입 털고 앉아있는 거고. 10일 남았죠. CR도 안 먹힐 이거 무제한 통화 수합 이거 통화 수합 이거 타령하다가 이제 양보했다 이렇게 구라치고 자빠지고. 하여간 웃기고 자빠졌는데 코미디나 맨날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계속 쪼고 있다 진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이 매년 2천에서 3천 명씩 안 돌아왔다. 뭐 어마어마한데. 베트남 등 국경 우회 입국 포함시 더 많아. 범죄 가담 한국인 정부 추정치 넘을 듯. 납치 감금 사망도 더 많을 가능성. 지구리 뭐 범죄 조직 안에서 해가지고 뭐 누가 패고 해가지고 죽이고 이랬는데 못 자라고 그러니까. 박찬대 미 복귀자 개별 대조해 재점검 필요하다. 알아서 하면 되고 그거는. 정부가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항상 그렇죠. 뭐 공식 발표하는 숫자보다 실제로 항상 더 많습니다. 혹시나 뭐 저 세금이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가서 해가지고 와서 한번 이거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래 하는데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자도 예전에 뭐 사업체 한번 들려봤고 가면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죠.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입니다. 뭐 넘어가고 그래. 2021년에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사이가 어이구 3,209명, 2003년에는 2,662명, 2024년에 3,200 계속해서 2천에서 3천 명대구나. 그래 되네. 갔던 애가 돌아와서 또 하고 또 갔다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하고 뭐 이러는 모이지 뭐. 우자가 그랬잖아요.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그러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소리지. 그러니까 한국인이 못해도 2천에서 3천 명 될 거다.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미랑까지 하고 자빠졌네. 뭐야 범죄 단지에서 일했던 20대 남성 B씨도 근무하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여 명 있었다. 지 있던 데만 50명 있었다. 그중 몇몇은 돈을 벌어 새로 회사를 차린다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또 회사까지 차려가 나가네. 잘하고 있다 진짜. 그냥 범죄 단체에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지극끼리 안에서 뚜까 패고 지기고 쇼 나는 기고. 이거 지금 뭐 우짜가 저 주말에 가지고 부모님 찾아뵈면서 해가지고 뉴스 잠깐 보니까 더불어에서 또 이거 대도 하나 헛짓거리하고 자빠졌던데 우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구출해서 데려온다. 구출이 무슨 구출이에요? 그게 캄보디아 깜빵에 있다가 그래 데려오는 건데 범죄자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거지. 한국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대포 통장 모집. 이 친구가 맞아 죽었다는 그 친구 아니야? 여기도 대포 통장이 티 나오네. 잘 돌아간다 진짜. 김문기 결성 형사 개동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강간 비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 통장 모집 조직 주범 A 이것도 20대네. 통장을 박씨 명의로 통장 개설하도록 한 뒤에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대한 특별법 위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맞아가지고 뭐 고문해가 죽었다는 이 친구도 보니까 대포통장 가잖아. 대포통장. 기본 교육 받고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 이름으로 대포통장 만들어서 갑니까? 안 가잖아요. 가냐고 이게. 그러면 다 가지. 개나 소나 다 갈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짓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 불법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아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 하는 거 뉴스 봤는데 주말에 또 그 예전에 그 써먹던 그 무슨 뭐 피해자 중심주의 보니까 그 피의자 중심주의로 바뀌었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구라치고 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넘어가자. 장동혁 윤석열이 면회 아이고 잘하고 자빠졌다. 국힘 일각서 반발 기류 여당에 먹잇감 던졌죠. 야는 뭔 생각이지 하나도 모르겠네. 김재서 부적절처사 정성국 당 나락 빠뜨려 구주류 의연하게 가자. 의연하게 가자고? 금요일 일반 면회에 중도층 민심 의식한 개별 면회 방식 해석도 이거는 꼼보다 해몽 이 타령하고 자빠진 거고 생각이 있으면 가겠냐? 생각 있으면 윤석열 가냐고 윤석열 찾아가냐고 이거 다 지한테 표 줄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팬들이 많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자가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말씀드렸다마는 현재 그 판때기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국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냥 승리하는 판때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장동혁이 뭐합니까? 윤석열이 자폭질 카페 해가지고 자폭질하고 자빠졌어. 좀 빨리 망하게 해라 좀. 더불어 뭐 하냐? 이거 특검까지 3개나 쳐돌리고 앉아있는데 국힘 좀 해가지고 당 해산 좀 시켜라 좀. 진짜 웃긴 K 정치파이다 진짜. 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 표창장 위조 논란 2라운드 뭔 2라운드 대법까지 가서 다 끝났는데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 윤사단 아이고 또 뒤집기 시도하네. 참 이거 뭐 은행 불일치 내로남불의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이고 이래야 또 내가 뒤집기 시도하네. 그래가지고 대법권은 못하니까 총장이 이거 딱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라는 거래. 잘한다. 잘한다. 뭐 이거 이런 수준들을 가지고 길게 코멘트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잘 하세요. 내 제가 보기에는 조국당 찍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저 이준석이 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낮던데 뭐 기준금리 3년 연속 3년이 아니라 3연속 동결 유력 전문가들은 집값 환율 불안에 못 낮죠. 집값은 어차피 더불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안 잡는다 못 잡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문재인이 때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집값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오르는 거는 그냥 디폴트라 보면 되고 우자가 보기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 때문에 미 연준은 경기도나 우리의 연내 2차례 인하 가능성. 이거는 뭐 CME 패드 와치툴만 봐도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뭐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미 저 3번 해가지고 인하하는 거래 가지고 거의 기본 빵이 돼 있는데 뭘. 하여간에 이거 지금 우자가 보기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동결로 공조할 때 공조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돈 쳐뿌리고 앉아있는데 무슨 동결이 동결을. 우자가 보기에는 그냥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420원이 넘어가고 앉아있는데 10월 13일 1420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142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자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저래 쳐 올라가면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간다니까 그러네. 우자가 보기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때문에 해가지고 기준금리 해가지고 동결한다. 이렇게 우자 개조로 봅니다. 넘어가고요. IMF 한국 1인당 GDP 작년 34위에서 올해 37위, 대만은 38위에서 35위. 요거는 GDP 기준이죠. GDP 기준입니다. 격차 확대, 일본은 만년 42.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GDP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GDP 기준으로 하면 다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크라이나전 터진 후부터 해가지고, 점점 많이 듣다보고 있는 게 뭡니까? GDP 중에서도 PPP 방식이죠. PPP 방식을 요즘은 이제 좀 자주 봅니다. 1인당 GDP.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GDP 금액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 그 PPP로 해가지고 많이 봅니다. PPP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연합 지라시밖에 안 나오네. 문자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뭐 대만 나오고 한국 나오고 일본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PPP 요걸 갖다가 많이 봅니다. 이거로 국가 순위 정하고 국가 경제 규모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GDP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가 저렇게 아직도 해가지고 승리하고 우크라이나전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PPP로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좀 너무 늘어지는데 또. 하여간 PPP로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면은 대만이 21위고요. 21위.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얼마다? 14위입니다. 그리고 PPP 기준으로 하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한국이 대만의 한 1.5배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14위라 했는데 PPP로 해가지고 일본이 PPP에서는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PPP 사이즈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2배가 되고요. 우자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 해가지고 러시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일본 위에 4위입니다. 4위. 러시아 경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구 숫자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졸로 보는 경향인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PPP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디비집니다. 네, 요건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자. 밀린 카드비 역대 최대 1조 5천억. 어이구 4년새 2배로. 어이구 우짜가 미국의 그 카드빚 연체 이 얘기를 갖다가 몇 차례 계속해서 잊을만하면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다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 금액이 1조 5천억. 어이구 끝내주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힘의 강민국이가 금감원으로 받은 게 1개월 이상 연체된 게 1조 4,830. 어이구 끝내주는데. 네, 2021년 말에 7,180억 원에서 2022년 말에 8,600억 원, 2023년 말에 9,83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2024년 요 말에는 1조 940억 원, 그리고 올해 2025년 8월에는 뭐야 이거 엄청 늘었는데 갑자기 확 튀네. 1조 4,830억. 뭐야 이거 그러면 엄청 많이 튀는데 그러면 올해 8월 그것도 딴 거도 아니고 올해 8월 달까지인데 1조 4천. 와 이러면 거의 4천억 원이 확 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카드 대출 연체 규모는 지난해 8월 2024년 8월에 1조 3,720억 대비해가지고 1년 만에 8% 늘었다. 절단입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미국 카드 연체 관련 얘기를 계속했는데 은행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취약자주들이 카드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 건전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의 부실 채권 상각, 매각 등 적절한 관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여간 뭐 미국의 카드빚 연체 그 우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우리나라도 뭐 상황이 전혀 다를 게 없다. 뭐 똑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네, 미국 이지스함 핵심 협동 교리 능력 우리나라의 수출 거절. 예. 한국은 해군은 한국형 유사 방공체계 추진한다. 한미 간 협조도 지속한다. 요것도 뭐 말이 좀 있죠.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고 요거 협동 교정력 줄여가지고 CEC라고 하는데 미 해군이 거절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좀 보시면 되죠. 관료주의의 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못 믿을 동맹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호주, 일본,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아쿠스인가 어쿠스인가 그거죠. 예, 호주, 일본 이거는 저 호주 뭐 그 미국 그리고 뭐 저 인도 뭐 이래 들어가고 뭐 저 인도라다 영국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잠수 핵 잠수함 하는 거 거기 쪽에 저 낀게 들어가 있는 게 호주 이래 되고 일본은 당연히 낀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지스함이 C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다. 예, 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못 믿을 동맹이다 이 소리가 되겠죠. 못 믿을 동맹이다 이 소리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주한미군 그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디비고 돌아다닌데 가지고 안 그래도 또 성명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성명 나오고 그러던데 못 믿을 만하네. 예, 넘어가고요. 네, 북한 환강댐 무통보 방류 임진강 필승교 수위 1m 넘었다. 이거 뭐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올해 북한에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북한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뭐 친북론자들로 버거지로 돼 있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네. 야, 이거네, 북한에, 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올해 비가 좀 자주, 너무 자주 많이 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옵니다, 북한에. 북한에 비가 많이 오면은, 농사고 나발이고 해가지고 좀 많이 그렇겠지요? 예, 많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의 그 위성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뭐, 평양은 그렇다 치고, 촌 쪽으로, 그러니까 평양만, 북한은 그냥 아니 평양하고 나머지 북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평양 밖으로만 나가면 그 산에 집 근처에 있는 산들 보면요 그 뗄까만 한다고 나무를 다 베었어요. 보면 다 보시면 다 베가지고 없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짜 어릴 때도 경험해봤지만 비 조금만 와도요 민둥산에서는 비 조금만 와도 물난리 나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이 난다. 그런데 올해 또 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왔다 북한에.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넘어가고. 일본 다카이치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 제 기간에 참배 안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 했는데 다카이치는 나름 이쪽 판에서 모난돌이라고 봐지니까 정을 때려서 다듬고 있는 과정이다. 네, 요렇게 평가합니다. 그나저나 다카이치는 우짜겐 쪽으로는 총리될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우짜 관련 영상에서도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요. 물론 블로그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어야 된다 했지만 일본 뭐 정치판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민당이 뭐 잠깐만 해가지고 유도리만 치면 어차피 다카이치 정도는 뭐 총리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야 된다. 모난돌이라서 정을 좀 맡고 있다. 이래 봅니다. 어쩌겠 쪽으로 넘어가고요. 내후 외환 중국 오늘 사중 전에 개막 관세 전쟁 속 경제 정책 주목한다. 역시 연합지르시답게 고위급 물거리 조직 정비 규모 관심사죠. 이래 되는데 연합지르시답게 전혀 포인트를 전혀 잘 못 잡고 있다. 일본 중앙군사위원회 리상프, 마오화, 허웨이 등 최근 2년 새 낙마하거나 숙청설에 휩싸이면서 현재는 장유샤, 류전리, 장성민 요거 3명만 남았다 이거죠. 자, 요거 우짜 올려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중국 관련 얘기는 이거 할라 해도 우짜가 이거 별도 컨텐츠로 좀 만들 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중국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하여간 오늘은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죠. 월요일이니까 널널하니까 빨리 넘어가죠. 또 널널하다 하면서 또 길게 늘어지면 안 된다. 네, 요거는 BBC에서 해가지고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죠. 지난주 주말 해가지고 BBC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게 축출했다 이거죠. 군 숙청했다 이겁니다. 군 숙청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사중 전례를 앞두고 시진핑이 군부 숙청을 또 했지요.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PLA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 축출과 대대적인 군부 숙청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 권력 정치판에서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고요. 중국 공산당은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외부 갈등이 예상될 때마다 축출과 숙청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패턴은 중국 역사에서 계속해서 목격되는 리듬과 일치한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보고요. 자, 유명한 마오쩌둥 빨간 거 들고 다니죠. 요 홍위병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PLA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에도 또 축출 숙청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가 있고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목격되는 주요 권력 강화 단계들 모두 두려움과 충성심이 결합된 숙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오쩌둥의 경우 어떻습니까? 1950년대하고 1960년대 혁명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한 홍위병을 동원했었고요. 덩샤오핑은 어떻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경제 자유화가 이념적 통일, 이념적 통일성 뭐 이래 되겠죠. 중국 공산당 이념적 통일성을 갖다가 경제 자유화가 위협했을 때 숙청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누가? 덩샤오핑이요. 시진핑 역시 중국의 군사, 기술, 지정학적 현대화 추진에 대한 그의 관점이
불확실성이나 최고위층의 불평, 불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숙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고요. 맥락은 항상 중요합니다. 컨텍스트는 항상 중요한데 특히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거 볼 때는 특히 맥락이 중요하죠. 이쪽이 맥락이 중요한데 PLA 중국 인민해방군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개편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PLA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병력 위주인 지상군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맞설 AI 기반 미사일 부대로 전환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체질 개선은 비용이 억수로 많이 들고 부패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띵가 먹을 건수가 많다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 따라서 뭔가 제대로 안 된다, 뭔가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이러면 베이징 즉 시진핑 이하 중국 공산당 지휘부는 이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시진핑은 PLA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과 병참 쪽 장군들을 축출 및 숙청했는데 이는 남중국해 또는 서방 플러스 우리나라 포함되는 겁니다. 서방 플러스와의 잠재적인 갈등, 까놓고 얘기해서 전쟁이겠죠. 전쟁에 앞서 지휘 계통을 손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 역사로 보면요, 저런 유의 숙청은 중국 공산당의 생존이 개개인의 생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심리적인 목적도 있고요. 관련해서 마오쩌둥 시절에는 문화 대혁명 같은 숙청이 상시 경계태세를 구축하고 만들었고 덩샤오핑 시절에도 어땠습니까? 개혁파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유명하죠. 시진핑 시대에는 공포와 도덕적 연극이 쇼가 뒤섞인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진실과 폭력 독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시진핑의 축출 및 숙청은 부패를 뿌리 뽑는 것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전쟁 가능성이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될 경우 중국 외부가 아닌 중국 내부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력 기반들을 제거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치판, 중국 역사를 한번 보시면 중국은 항상 자빠라질 때 내부에서부터 자빠라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는 중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황간 나오고 별의별 똥쇼가 나옵니다. 하여간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표면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뻔하게 예상되는 다음 단계 뭡니까? 저성장, 실업률 증가, 자본 유출, 외부 봉쇄, 특히 미국 주도 외부 봉쇄죠. 외부 봉쇄에 대응해 극도의 내부 단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 숙청은 오로지 시진핑 나에게만 충성 및 복종하라는 걸 알리고 외부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내부 움직임을 약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숙청이요. 불안정한 시기,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안정한 시기 또는 격변에 앞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편집증과 대비 준비를 결합한 중국 공산당의 오래된 반사작용이 반복적으로 발동된 것이다 라고 우자적으로 봅니다.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요. 역사에서 항상 확인되듯이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정권의 힘이 더 세질수록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시진핑은 기술적 역량을 개인적인 충성심과 맞바꾸고 있는데 이게 언제 보여졌습니까? 소련 망하기 전에 보여졌던 그 테크트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열되거나 부패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순종적이지만 역동성이 떨어지는 중국 인민해방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역동적이지만 순종적이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제대로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는 그거보다 분열되거나 부패한 PLA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가지고 더 못하다 이렇게 본다고요.
시진핑이 그 더 위험하다고 보는 시진핑의 관점에서 보면 축출 및 숙청은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는 갖춰지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좀 많이 못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존이 걸린 문제와 직면할 때마다 인간은 개개인의 퍼포먼스보다는 어느 놈이 순수하냐 또는 어느 놈이 더 오염되지 않았나 덜 오염되었나를 더 중요시하며 시진핑의 행동은 중국 역시 상황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갖다가 시사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국 얘기는 웃자가 막 대만 얘기 끝나고 이러면 또 해가지고 뭐 할 얘기는 좀 뭐 중국 얘기는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요즘 또 뭐 이벤트가 뻥뻥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큰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중국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대선 결선 20년 일당 좌파서 정권 교체 예고다. 맞대결 중도 보수 성향 후보 모두 변화의 기회 강조하였다. 임기 5년 대통령 당선인 내달치 트럼프는 미국으로 다가오는 국가 많아. 트럼프는 뭐 맨날 지 자랑밖에 안 한다. 요거는 이미 판때기는요, 좌파는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이기든 볼리비아는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정권 대신 자유주의 중도 우파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파는 이미 그 확정이 됐어요. 그래 됩니다. 뭐 달러 부족 사태 관료 부패 뭐 이런 나오는데 우자가 여러 차례 그 언급한 바 있는 저 양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메뉴엘 월러스틴의 경우 월드 시스템 티어리라는 걸 갖다가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물론 일본에서 번역한 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다 쓰니까 세계 체제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체제론 우자가 월드 시스템 티어리라고 몇 차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월드 시스템 티어리에서는요. 월러스틴이 말하는 월드 시스템 티어리에서는 전 세계는 동기화된다고 했습니다. 뭐 개별 국가들이 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가는 방향으로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하는데 우자가 그냥 정리한 거는 전 세계는 동기화된다 이고요. 좌파 쪽 나고 보수화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화된 것도 이미 꽤 됩니다. 꽤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거 유행이 느려 터져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밑바닥은 우자가 보기에는 보수가 엄청 보수화가 많이 된 거예요, 지금요.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우리나라 진보는요, 알고 보면 서방 기준에는 극우라니까, 극우.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자가 오늘 또 말씀드려요. 오늘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진핑의 숙청에 이어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린 게 구리하고 금 레이시오 얘기입니다. 구리하고 금 레이시오는 많은 걸 얘기한다라는 소제목인데 말씀드리죠. 구리하고 금 레이시오 비율은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억수로 간단하지만 억수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구리, 코퍼는 건설, 제조, 전력망, 기술, 인프라 등 실물 경제의 활동을 보여주는 게 구리고요. 구리 없으면 요즘 현대 문명에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대신에 또 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 현재 유동성의 선호를 갖다가 받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몰려가는 게 금이고 그리고 공포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뭡니까? 금이죠. 즉 금은 현재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혀 좀 약간 안 맞죠. 그러니까 구리는 실물 경제 쪽이고 금은 금융 쪽입니다. 구리가 금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구리가 금보다 이 레이시오가 올라가는 거, 이 구리가 금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신용이 원활하게 흐르며 투자자들이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구리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것처럼 이래 떨어질 때, 금 나갈 때는 경제 성장 기대감이 약해지고 이 앞에 지금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죠. 보시면 2020년 우한 폐렴 때도 있는데 비교할 데가 없다. 엄청나게 심하게 내려간 거다.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 하여간에 구리 가격이 급락할 때는 경제 성장 기대감이 약해지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자본은 확장 대신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자가 포인트를 찍었잖아요. 2020년 우한 폐렴 이때도 지금보다는 높았다. 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구리, 금
비율, 레이시오가 원폐렴 리세션 때보다 더 낮다는 것은요. 낮다. 떨어진다. 이거는 산업 수요와 경기 순환 신뢰도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안정, 장부산 안정에도 불구하고 리세션 수준에 근접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가? 산업 수요하고 경기 순환 신뢰도가 억수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직결된 구리의 퍼포먼스는 글로벌 제조업 및 설비 투자 주기 사이클이 다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5년 현재는 원자재 과잉 공급이 아니라 신용 상황 그리고 무역 역학이 제한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게 됩니다. 중국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둔화, 미중 관세 정쟁, 달러 유동성 축소, 글로벌 무역 둔화가 구리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킨 가운데 금덩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안전자산 수요, 중앙은행의 매수, 지정학적 위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지 수요로 인해 금덩이 값은 계속 상승 및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짜게 쪽으로는 조금 중간에 이제는 좀 털고 나와야 될 때다라고 어제 가지고 포스팅을 했는데 하여간 그건 넘어가고 즉 구리하고 금하고의 비율 코퍼 골드 레이시오는 세상이 경기 회복에 배팅한다 이게 아니라 위험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런 가운데 우짜가 지금 지지난주인가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지역은행 파산 시즌2 요 가능성은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짜가 언놈이 터지고 있다. 3명을 갖다가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은행 이거 터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우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죠. 하여간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아이고 끝내기 전에 2025년 10월 넷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원유 재고 데이터 나오고요. 이거 지금 미국 셧다운 때문에 미국 데이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목요일에는 9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한참 뒤늦게 9월 미국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오고 10월 서비스 PMI 데이터 나오고요. 미시건대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데이터가 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좀 핫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S&P 500 기업 중 10%가 어닝 리포트를 하는 가운데 10월 넷째 주 주인공은 10월 29일 FOMC 10월 미팅 금리 결정을 앞두고 뒤늦게 묘한 타이밍에 발표되는 9월 미국 9월 CPI 데이터다 이렇게 우짜겠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온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